자, 465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이랑 의지배당. 그래서 아까 간단히 배워봤지만 얘는 이제 주인공이 합병 법인의 주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 이런 게 승계하면서 주식 이런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합병 차익이라는 게 발생할 거예요. 합병 차익. 합병 매수 차익이랑 달라요, 이게. 합병 차익은 상법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의 표현들이 좀 모호해지자 법인세법이 만든 거야. 과거 상법 조문을 토대로. 합병 차익이라는 게 있어, 합병 차익. 이거는 액면가 초과한 금액이야, 사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잉여금이야, 잉여금.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섞여 있을 거야. 이 합병 차익의 이제 구성에는 자익도 있고 이익도 있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합병 차익은.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잉여금이야. 합병 차익은 잉여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 합병이라는 사건에서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병법인이 지니고 있는 거지, 합병 차익은. 근데 이거를 합병 차익을 이렇게 합병 차익을 그냥 이게 잉여금이라고 했을 때 합병 차익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가지고 저 안에 사실 재원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자본금을 이렇게 전입시켜가지고 무상주라는 게 발행이 되면은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 이 합병 차익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전입된 거는 현금 배당과 유사하다. 의제 배당. 자본잉여금이었다면 배당 아니다.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잉여금 자본전이 파트에 있어, 원래 조문이. 근데 이 합병을 좀 모르면은 덩달아 이해가 안 되니까 보통 수험서에는 뒤에 나와 있어, 의제 배당이었고. 근데 원래는 의제 배당이에요, 사실 의제 배당. 이거 잉여금 자본전, 이거 잉여금이라 생각해. 이게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 주주한테 발생한 의제 배당이 이거는.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지. 그래서 합병 차익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은 합병 법인 주주의 과세 이슈. 자, 일단 합병 차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 피합병법인 주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면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자본거래고요. 따라서 법인의 소득, 입금 항목에서도 입금 불산입 조문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합병 차익의 첫 번째 위치가 입금 불산입 조문에 있어요, 입금 불산입 조문에. 자, 합병 차익은 상법에 따른, 이제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거. 이렇게 이제 순자산가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뭐 자본금 증가액, 뭐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에 자본금 초과액을 합병 차익이라 그래요. 이게 약간 이제 분개해 보면은 합병 차익이 순자산가액에서 이건 자산 빼기 부채죠. 합병법인의 주식이 발행됐는데 액면가 설정되어 있는 이 자본금을 초과해서 발행된 이 부분이 합병 차익이야. 근데 이 합병 차익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 케바케야. 저 피합병법인의 회사 끌고 오면서 발생한 거여가지고 이 안에 이제 구성 내역은 여러 개가 혼합이 되어 있어. 일단 개념은 이런 거야. 개념은. 그래서 여기는 재산에서 이런 걸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금 혹시 맞아요, 쏘리 현금 나간 게 있다면은 여기 현금 나간 게 있다면은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차감한 거예요. 이렇게 차감한 거. 근데 이제 순자산의 개념이 쉬우니까 저는 이제 채무액을 앞에서 뺐는데 실제 조문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채무 교부금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차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변에 있는 금액들이야. 그죠? 그래서 요게 합병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 합병 매수 차익 입금 항목이랑 다르다는 거 명시하셔야 돼요. 합병 매수 차익은 회계학에서 배우는 그 합병 시 발생한 뭐 이제 시가와 그 장부가액 차이 이런 느낌이고 매수 차익은 이건 합병 차익이야. 달라 일단. 합병 매수 차익은 입금 항목 수익 항목이고 합병 차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성격이야 이거는. 달라요 그게. 뭐 그 정도 맞고요. 다만자 좀 이따 볼 거고. 자, 이 합병 차익을 합병 이후에 자본금에 넣었을 때 이게 주주 입장에서 받은 무상주가 의지배당인지 아닌지 그 이슈야, 일단 이슈가. 자, 첫 번째
적격 합병이 사실 중요해 이거는. 근데 이제 비적격 합병도 예제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비적격 합병은 조문에 명확히 있지 않고 해석상 그냥 이렇게 판단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적격 합병은 조문에 명확히 있어요 일단 이거는. 자 적격 합병일 때 합병 차익 중 과세 대상 의제배당은 다음에 합기획으로 한다 합병 차익을 한도로 하는데 자 이게 다 이익이익여금이 약간 이익이익여금 성격들 요게 약간 구성을 요게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합병 차익은 다음에 합계가 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를 초과하여 승계한 지상가라 되어 있는데 요게 자산 조정 계정이에요 사실은 적격 합병일 때. 원래 여기 1,000원짜리 장부가가 1,000원짜리였던 게 이게 시가가 만약에 1,500원이면은 원래 500원만큼 실현된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죠? 얘는 이제 시가 1,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1,500원 되면서 500원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적격 합병이면은 얘를 500원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연시켜요. 그래서 자산 조정 계정으로 500원 이렇게 마이너스를 치면은 1,000원이라는 장부가액이 되다 보니까 세법이 시가로 승계한 자산에서 마이너스 500원 계정가목 넣으면서 1,000원으로 승계한 거로서로 봐. 적격 합병은. 근데 이 자산조정 계정이 지금 당장 마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마이너스 유보야. 미래에 감가상각이나 처분하면서 입금 산입될 미래 입금이야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익경험이라는 거야 이것도. 입금이야 이거. 입금 이렇게 가보세요. 입금이야 결국. 지금은 마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미래의 입금이다 결국은. 두 번째 피합병법인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이 그대로 생겨낸 거야.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생겨낸 건데 얘가 갖고 있었던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피합병법인이 자처익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합병법인이 그 자처익 승계한 거야 이제. 그럼 그 자처익 갖고 있다가 자본금 전입하면 의제배당이죠. 그게 이거야.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거 앞에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지식 의제배당. 세 번째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 그대로 승계한 거야. 자 위에 세 가지 지연이 다 입금 항목들이죠. 입금은 결국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야. 요 이익잉여금 자본금 전입하면 의제배당이잖아. 그죠? 두 번째 합병 차익 중 1외의 금액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검증할 거고요. 1외의 금액들은 다 자본잉여금이야. 이제 보통 감자차익이나 주발초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다 자본잉여금이야. 그러니까 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전입했을 땐 의제배당이 아니죠. 논리가. 그 논리로 가는 거야 일단. 근데 만약에 이 재원들 중에서 일부만 전입한다면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다면 오히려 밑에 거를 먼저 전입한 것으로 봐요. 요거 상황도 좀 이따 다 볼 거야. 전입 순서는 오히려 밑에 거부터 일부만 전입하면.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격합병한 경우에 합병 차익 중 과세 대상 재원이 다 입금이자 이익잉여금 그 항목들은 다음에 합계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지상가액. 자 이것도 사실 좋은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합병등기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지상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라 되어 있고요. 자 가로 문구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 게 원래 조문에 이런 승계한 지상가액은 다 요 장부가액은 다 원래 세무상 장부가액이 국룰이야. 그러니까 원래 유보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유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여기에 유보가 이렇게 100원 있었다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1,500원에서 이렇게 이제 1,100원 이렇게 이제 1,100원이 승계가 되는 건데 이 100원이라는 유보는 별도 과거에 있었던 유보니까 유보도 승계해서 별도로 관리해. 이 자산조정과 다르게 과거에 있었던 유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관리하고 자산조정 계정은 이번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보를 다시 이렇게 차감을 하면은 5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야. 50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괄호 문구에서 크게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회계상 장부가액과 차이가 결론이야. 회계상 장부가액 차이 이건 앞에서 다시 하는 거야. 이거 앞에서 하는 거야. 자산조정 계정. 그래서 이거는 취지는 좀 체크해보세요. 자산조정 계정은 결국에 미래의 감가상각과 상계하면서 입금 산입되거나 토지 같은 건 처분하면서 재고자산도 처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입금 산입이 되다 보니까 과세 잉여금 성격, 이익잉여금 성격, 이익잉여금이고 또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중에서 자처익 같은 거 애초에 이익잉여금도 합병 전후가 동일한 과세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합병하기 전에 얘가 자본금 전입시키면 의제배당인데 합병 이후 적격합병은 이게 이 피합병이 그대로 일로 넘어간 거니까 합병 이후에 넘겼을 때 배당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피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갖고 있었던 자처익 이익여금 이게 합병 차익 중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원이고 이 외의 항목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되는 재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논리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상황도 한번 봐볼게요. 책에 있는 사례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고 적격합병 가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피합병 법인이야. 자, 우리 요게 좀 더 어렵다. 이거보다 노랭이 예제 먼저 볼게요. 자, 노랭이 예제 먼저 볼게요. 노랭이 예제 먼저 볼게요. 예제 8-4 볼게요. 자, 이게 좀 그 논리를 잘 서술해놨더라고. 논리를 잘 서술해놨기 때문에 자, 이거 먼저 볼게요. 합병 차익의 자본금 전입으로는 의제배당. 자, 존속은 소멸을 흡수합병했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자, 이제 소멸이 피합병 법인이고요.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 제시돼 있어요. 자산 5,000원, 부채 2,000원, 자본은 3,000원인데 자본금이 1,900원, 주발초 700원, 이익여금이 일단 400원이야. 자, 이런 건 자료 분석해 놓고 소멸의 주주는 딱 한 명, 신투자인데 소멸의 주식을 2,600원에 취득해서 합병 등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요. 소멸의 순자산 시가가 4,000원이야. 자, 원래 장부가액이 3,000원이죠. 5,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 장부가액이잖아. 순자산 장부가액이 3,000원인데 합병 당시에 4,000원이래. 왜냐? 자산이 1,000원 올랐어 보니까. 자산이 1,000원 평가해보니까 올랐어요. 존속은 소멸의 주주인 신투자에게 시가 3,625, 액면가 1,500원에 존속회사의 주식을 줬고요. 돈은 안 줬다 하면서 회계 처리가 제시되어 있어. 자, 차변의 자산 6,0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거는 회계야. 회계 기준은 적격합병, 비적격합병이 없어요. 회계에서 과세를 이연한다 이런 게 없잖아. 세금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가 6,000원, 부채는 2,000원. 그리고 자본금은 뭐냐면 액면가 발행된 거죠. 액면가. 그리고 액면가 초과한 시가까지의 3625 마이너스 1,500원이 2125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3625고 여기가 4,000원이어서 자, 이 회사 기업이 4,000원짜리인데 내가 3625 줬으니까 주식 어쨌든 3625짜리 나갔으니까 375만큼 싸게 매수한 거예요. 합병법인은. 그죠? 돈을 덜 줬죠. 시가보다 덜 준 거잖아. 4,000원짜리 회사인데 3625 준 거잖아, 주식. 그걸 합병 매수 차익이라 그래. 참고로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익. 이거 합병 차익이랑 다른 거야. 합병 매수 차익이라 그래. 이건 수익이야, 참고로. IS 계적 과목의 수익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익잉여금 성격이다라고 보여준 거야. 이거 합병 매수 차익은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인 거야. 재무상태표에는. 그죠? 수익은 이익잉여금이잖아. 수익은 이익잉여금. 근데 이제 물음을 봤더니 적격, 비적격 구분해서 소멸의 합병으로 는 양도 차익, 합병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자, 3번의 특기 별표시. 존속이 합병 후 위 자료 3에 따른 주발초와 이익잉여금 요 두 가지 합계가 현재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합병 차익이 돼. 사실 합병 차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존속 주주의 의제배당금액 구하라. 이게 핵심이야. 사실 위에 거는 되게 쉬워. 자, 일단 비적격 합병 가정해 볼게요. 자, 비적격 합병일 때는 3625 마이너스 3,000원 625가 소멸. 자, 소멸이라는 회사는 총 3,000원짜리 장부가에 갖고 있었는데 3625를 받아왔으니까 625를 번 거죠. 이거는 우리 합병 본강의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미 3,000원짜리가 여기가 3,000원짜리였잖아. 여기 이제 넣어보면은 얘가 이제 3,000원짜리인데 3625 받아왔다고. 그래서 625 번 거잖아요. 625. 그래서 양도 차익 625. 자, 의제배당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3625가 결국은 이 3625가 주주한테 다시 흘러 들어가겠죠. 얘는 3625 받고 입금 과세한 다음에 소멸하는 거고
그럼 이 재산이 얘한테 이제 362호가 얘가 주주가 한 명이거든. 딱 한 명이니까 저 362호 100% 받고, 옛날에 주식 얼마에 샀었냐면은 2,600원 주고 샀었다. 문제 제시돼 있어. 2,600원 아까 여기 가운데쯤에 있었죠. 소멸해 주식 2,600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자, 이게 의제배당이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크로스업 대상이고요. 수입에다 입금 배상입도 하셔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얼마야 이게? 1025? 요게 신투자의 의제배당금액이야. 뭐 이런 건 이제 껌이야 이제 사실. 이걸 사실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 요 3번 배우러 온 거야 사실 3번. 요건 합병 본강이 들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존속의 잉여금 자본전이와 의제배당이라는 게 이제 요 합병 차익, 이제 합병 차익 발생한 거 넘어가 보면, 자, 일단 합병 차익이 어떻게 되냐면 조문상 이렇게 돼요. 승계한 재산가액 4,000원, 시가가 6,000원, 부채 2,000원 해서 4,000원. 액면가 초과한 거래가 합병 차익이야 일단. 알겠죠? 요게 아까 분계해서 요게 합병 차익이야. 사실은 요게 합병 차익이야. 합병 차익을 일단 알아야 돼. 합병 차익 모르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합병 차익의 개념이 있다는 거야. 합병 차익. 상법 내용이야 참고로. 거지 같아. 합병 매수 차익이랑 다르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게 얼핏 매수랑 왜 똑같겠지 이렇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야. 합병 매수 차익이랑 합병 차익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다르게 알겠죠? 합병 차익은 2,500원이야 일단 2,500원. 근데 이 합병 차익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비적격 합병일 때는 저 회계 처리랑 세경이 똑같아. 비적격 합병일 때는 주발초 2125와 합병 매수 차익 375가, 왜냐면 비적격 합병 일단은 이 회사를 그대로 승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주식과 이 회사 기업 가치를 거래하면서 손익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2125는 주발초 자본 거래지만 375는 수익 이익이염이 돼가지고 얘는 이익이염으로 들어가고 얘는 자본이익으로 들어가는 게 비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이야. 요 2,500원의 구성 내역을 알아야 돼. 근데 나중에 이 합병 매수 차익이 이익이염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걸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되는 거고요. 요 2125를 만약에 자본금 전입해서 무상주가 넘어가면 의제배당이 아니다 이런 데로 가는데 법에 명확하게 없음 사실. 이게 해석상 이런 거야. 해석상 그죠? 해석상 이 매수 차익은 이익이염 갈 것이고 이익이염을 이렇게 자본금 전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게 법에 없으니까 이게 과세 안 하는 게 맞다. 조세법률주에서 법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도 있어가지고 비적격 합병으로 출제하게 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봄. 이건 참고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노랭이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한번 지식 가볼게요. 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초과금 2125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다음의 금액이 합계액인 거야. 다음의 금액 구성원. 자, 합병 감자 차익이라는 게 원래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이 1,900원이었는데 합병법인의 액면가 1,500원이 발행되면 요게 1,500원이 발행되면은 자본금 400원이 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감자 차익 400원 들어가고요. 피합병법인의 주발초 700원과 피합병법인의 이익이익 400원은 이제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거고 625는 합병으로 실현된 그 이익이 있었죠. 아까 625. 요거 합치면 1025. 요게 요렇게 구성이 된다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적격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피합병법인과 배당금 수익도 끝내고 합병법인에게 새로 투자 납입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병법인이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이 될 수 없다. 해석상이에요. 해석상 사실. 해석상. 또 중요도는 매우 좀 낮음. 중요도는 매우 낮음. 이게 법에 명확히 있진 않고요. 해석상이야 지금. 근데 적격합병은 매우 중요한 게 법에 명확히 있어요. 일단 적격합병. 그리고 출제에도 오류가 없는 거야. 이거 완벽한 이제 어떤 그냥 법의 시스템대로 오류 없이 하는 거예요. 적격합병 힘있게 봐야 돼요. 자, 양도차익은 적격합병일 때는 이 순자산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면서 0으로 이연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적격합병. 이거는 앞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거 본강의 때.
그리고 신투자의 의제배당은 오늘 배웠죠. 종전주식 장부가액을 합병 대가로 보면서 의제배당도 0으로 만들 수 있죠. 지금 돈 받은 부분 없잖아. 교부금이 없으니까 의제배당은 0 되겠죠. 자, 근데 요 3번의 별표시 3번 하려고 한 거다. 다 합병차익 자본전입으로 난 의제배당 할게. 자, 합병차익 2,500원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야. 합병차익 2,500원. 근데 요거를 잘 봐보세요. 자,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일 때는 그대로 넘어간 거야. 피합병법인의 자본 상태가 그대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뭔가의 자본의 변동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자본을 보면은, 자, 이건 재무상태표 있는 거야.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자본 상태 보면은 자본금 1,900원, 주발초 700원, 이익여금 400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근데 합병 이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합병법인 자본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표의 설명이. 자, 자본금이 액면가 1,500원짜리 주식 나가니까 자본금은 1,500원 된 거야 이제. 이 피합병법인 자본과 관련해서. 그럼 1,900원짜리가 1,500원 되면서 합병 감자차익이 일어나. 일단 첫 번째 합병 감자차익이라는 거야. 자본금 감소하면서 발생한 이 합병 감자차익. 자, 두 번째 주발초 그대로 승계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이익여금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적격합병일 때 뭐가 발생하냐면 원래 5,000원짜리가 아까 여기 5,000원이 아니라 자산이 5,000원짜리 맞죠? 자산 5,000원짜리가 시가 6,000원짜리로 올랐기 때문에 원래 이거 실현대이잖아. 원래 1,000원은 원래 합병 다시 입금으로 과세해야 되는데 이거 적격합병은 이연시켜주기 때문에 자산조정계정으로 1,000원 맞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자산조정계정 1,000원도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자본금을 넘어선 요 금액들이 다 합병 차익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요 400원, 700원, 400원, 1,000원을 왜 볼드 1,000원 하면 이게 합병 차익의 구성 내역이라는 거야. 합병 차익의 구성, 합병 차익 요 2,500원의 구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지급해온 거야. 합병 전에 이렇게 됐던 게 합병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세법 태도로. 세법 세계관 얘기지. 세법 세계관. 그대로 가져오는데 액면가의 차익, 잠재차익이 생기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익은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산하면서 이게 미래의 입금이야. 얘는 미래의 입금이니까 이익이 없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냥 딱딱하게 배웠을 때, 자, 합병 감자 차익도 주발초 성격. 이거 의제배당 아닌 자본이익여금. 주발초 당연히 의제배당 아니고, 이익여금 의제배당이고, 자산조정계정은 지금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인데 나중에 입금산이 유보가 될 거니까 결국은 이익여금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게 이해를 하면은 아까 이제 왁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1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합병 차익 중 의제배당 재원이고,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합병 차익 중 의제배당 재원 아닌 거로 쪼갠 거야 지금. 그래서 요 400원, 요 400원과 1,000원. 400원과 1,000원이 의제배당 재원 1,400원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선 없어. 피합병법인의 자행 중 의제배당 자행이 없죠. 피합병법인이 아까 재무상태표에 주발초 이익여금밖에 없어가지고 자행 중에 의제배당 재원이라는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아니면 뭐 1% 재평가적립금, 토지 재평가적립금 이런 거 배우잖아 우리.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런 거. 그게 없잖아. 그래서 그건 0이 된 거죠. 그리고 요것도 감자차익 400원과 주발초 700원이 의제배당 재원 아닌 거.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논리를 이해하면 이제 시험 문제는 요렇게 찾아놔야 돼. 요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만약에 요 재원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이고 요 재원을 전입하면 의제배당 아니라는 건데, 만약에 2,500원 중에서 1,500원만 전입했다고 가정해보면은, 지금은 뭐 다 전입했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아니고 요거는 배당이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만약 일부 전입했다고 한다면은 얘부터 전입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1,500원이 전입돼 들어간다면은 1,100원부터 전입하고 400원을 나중에 전입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이 자산조정계정 막 이런 세계관은 합병하면서 발생한 거고, 요거가 좀 더 과거에 발생한 거긴 해요. 감자차익도 그렇긴 한데 이건 그냥 법에서 짠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 합병 전후가 변동되지 않게끔 짰다라고 하는데, 자 그냥 외우자 이건. 이게 먼저 전입, 이게 나중에 전입.
그래서 이때는 400원만 의제배당이고 1100원은 의제배당 아닌 거고, 만약 지금처럼 다 전입했다 그러면 1400원이 배당이고 1100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가 지금 주주도 한 명이고 다 전입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일부 전입하면은 밑에 거부터 먼저 전입한 거예요. 밑에 거부터. 알겠죠? 이 구성 내역이. 그리고 여기 한번 이제 보시면은 적격합병의 경우에는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피합병법인과 의제배당이 0이 되면서 배당이 계산되지 않고 그 계산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합병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625와 400원은 나중에 합병법인의 자본고 전입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취지도 서술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좀 이제 넣어봤는데 이건 아마 없을 거야. 자, 이게 논리를 펼쳐보면은 비적격이랑 적격이랑 비교되어 있는데 이건 없을 거야. 이거 하면 봐야 돼. 이거 없어 지금. 자, 비적격 합병일 때 이 의제배당이 사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합병 당시에 합병시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 주주한테 발생하는 거, 2,600원짜리 샀다가 362호 받아오니까 1025가 의제배당이고, 그리고 나중에 375가 합병 매수 차익이어가지고 비적격합병일 때 그거 이익잉여금 자본금 전입하면은 의제배당으로 375 과세되겠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무상주 수령시 의제배당, 이건 합병시 의제배당, 무상주 수령시 의제배당 합이 1,400원이죠. 1,400원. 근데 적격합병일 때는 이 합병 당시의 의제배당은 이연시켜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왼쪽에서 봤듯이 왼쪽에서 적격합병 시 의제배당 재원이 1,400원이었잖아. 요거 결국 미래에 전입하면 의제배당 과세되기 때문에 적격이든 비적격 합병이든 최종적으로 과세된 소득을 갖고, 이때 과세 안 한 거는 이때까지 이연시키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둘 다 1,400원이 지금 일치한다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노랭이 보론자에 연구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다시 검증하면서 혹시 놀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비적격이든 적병이든 결국 이 1,400원의 수치가 같다. 적병 합병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대해서 이연시켰죠. 위에 아까 0이 됐잖아요. 여기 이연시켰지만 나중에 그 이연된 재원이 합병 차익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본금 전입으로 무상주 수령하면 그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은 부분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연제도가 된다. 결국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1,400원은 결국 뭐냐면 소멸의 재무상태를 봤을 때 신투자에게 실현되지 않았던 투자액이, 자, 5,000원짜리가 6,000원 되면서 발생한 1,000원이랑 기존에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400원, 이 두 가지 1,400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되는 거야. 합병 당시 어떻게 과세되든지 나중에 무상주 수령 과세하든지 이 1,000원 가치 오른 1,000원의 소득과 5,000원, 6,000원 된 거, 원래 있었던 이익잉여금 400원 있죠. 이 배당 안 하고 있었던 거, 이게 적격합병일 때는 뭐 이렇게, 비적격합병일 때 이런 식으로 1,400원이 실현된다. 그런 논리고요. 이게 이 가운데 합병 교부 주식을 통해 1025만큼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는 1025가 나오는 거고, 비적격합병일 때 설명하는 거네. 375는 합병을 통해서 실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375만큼 적게 줬죠. 4,000원짜리인데 아까 362호 주면서 375만큼 적게 준 게 합병 매수 차익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25는 의제배당으로 내가 실현이 된 거야. 구주식 주면서 신주식 받아오면서 1025 과세되고, 375는 합병법인에 입금이 된다는 거야. 주주의 소득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375 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죠? 얘가 375, 얘 주주가 1025 이렇게 되는 거죠. 1,400원이. 근데 이 375가 나중에 주주한테는 언제 실현되냐? 나중에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주주의 소득이 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결국 시점에 좀 차이인 거지. 이것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장부가의 5,000원짜리 자산 6,000원이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이익 1,000원과 이익여금 400원을 모두 자본 전입했을 때인 1,400원과 결국 같다라는 이제 논리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 노랭이 해설이에요. 해설. 그래서 노랭이 책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이거 적혀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논리야. 일단 이게 논리.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자본기 합병 차익의 구성을 아는 게 중요해. 합병 차익의 구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또 제작 문제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작 문제 풀고 갈게요. 자, 제작 문제 풀고 갈게요. 자, 예상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비상장법인이 서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주를 흡수합병했어요.
자, 모두 뭐 재주업하고 1년이고요. 자,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자산 1억, 부채 3천. 그럼 7천만 원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있고요. 여기 자본 내용을 합쳐보면 7천이에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차이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자처액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자처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본금 4천, 주발초 1천, 자처액 2천, 이익이 5천. 자, 그때 서울은 합병 대가로 만주의 신주를 교부받았고요. 발행 주식의 액면가는 2,000원, 시가는 5,000원이에요. 그리고 자산 시가가 1억 2천이기 때문에 자 1억 원이 1억 2천 되면서 원래 2천만 원의 입금,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회계처리, 기업회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조건 일단 이렇게 시가, 합병단 시가를 평가하니까 1억 원이 시가 1억 2천 평가되고 부채는 사실 시가랑 똑같겠죠. 웬만하면 3천이고 액면가 이번에 2,000원에 만주 곱하면 액면가 2천만 원만큼 자본금을 계산하면서 액면가 초과한 시가까지의 금액, 시가가 5,000원이니까 3천만 원은 주발초 들어가면은 합의 이게 9천만 원, 9천의 기업 가치인 회사를 5천만 원의 주식 주고 사온 거니까 4천만 원 싸게 사온 거죠. 자, 합병 매수 차익이 회계 기준에는 참고로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염가 매수 차익이랑 합병 매수 차익은 똑같은 말이야. 얘는 수익이죠, 일단. 얘는 수익이다, 이익이다, 그죠? 이게 기업회 기준이야. 이 회계처는 일단 기업회 기준이고, 법인세법의 비적격 합병 세계관도 이렇게 봐. 비적격 합병은 이렇게 봐, 참고로. 자, 서울은 기말에 합병 시 계상한 합병 차익 중 5천만 원을 합병 차익 중 5천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했고요. 자, 이제 일부 전입으로 간 거야. 노랭이 해제는 완전 전입이었으니까 당연히 일부 전입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서울의 주주인 의제는 지분율 10%짜리 주주는 무상주 수령 시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으다가 좀 웃기네. 의들을 빼줄까? 아니하였다는데 아니하였으다 이렇게 돼버렸네. 사극 같네. 아니하였어. 자, 무차익 기업이면서 적격합병이래요. 적격합병 체크. 이건 진짜 웃기네. 내가 왜 이랬지? 아니하였으다. 자, 그래서 여기 주주의 지금 의제 배당 찾으면서 알죠? 수입 배당을 입금해서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이것도 적격합병이에요, 일단. 자, 이거 볼게요. 합병 차익부터 볼게요. 합병 차익. 자, 합병 차익이 순자산 시가. 순자산. 순자산가액이 승계한 순자산가액 9천이죠. 시가에서 이거 부채 뺀 거다. 그래서 9천만 원 시가인데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 7천만 원. 7천만 원은 일단 합병 차익이라는 거야. 근데 합병 차익이 세법상으로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면요. 이것도 원래 피합병 법인이 자본금 4천, 주발초 1천, 자처익 1천, 자본이익 1천 이렇게 구성해 있었죠. 자, 그대로 승계하는 건데 이 합병 법인의 액면가 2천만 원짜리 주다가니까 감자 차익도 2천 발생해요. 그죠? 감자 차익 2천 발생하고 그리고 주발초 승계, 자처익 승계, 이익 승계 플러스 평가 차익 사실은 장부가액 초과한 거 2천만 원이었죠. 아까 1억짜리가 1억 2천 됐으니까 2천만 원은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적격합병은 그러는데 실질은 평가 이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연시켜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죠? 합병 당시에는 세금 내지 않고 합병할 수 있게끔 이제 원활한 합병을 위해서 이연하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요 2천만 원은 미래의 입금인 거야. 사실은 이게 이익이어만 해석해야 돼. 그래서 감자 차익 주발초는 의제 배당 지원 아니지만 피합병 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자처의 이익 자산 조정 계정은 의제 배당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이렇게 분석. 시험장에서는 이제 이표 쓸 시간 없고 시험장에서 이제 유도리 있게 바로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위에가 의제 배당 재원, 밑에가 의제 배당 비재원. 자, 자산 조정 계정 2천, 자처익 1천, 이익 1천, 4천. 그냥 4천. 그리고 사실 요건 어떻게 이것도 이게 따로 찾기보다는 이건 이제 시험 스킬 알려주는 거 배웠으니까 7천에서 4천 빼는 게 빨라. 굳이 감자 차익이랑 주발초를 찾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7천에서 위에 거 찾아놔서 4천 빼면 3천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묵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지 감자 차익 주발초를 굳이 분류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산 조정 때문에 좀 찾아야 될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이 이건 자산 조정에서 찾아야 되지만
이거 찾아놓으면은 얘는 덩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죠? 7,000 마이너스 4,000 하면 3,000인 거야. 이제 시험에서 빨리 구해야 되니까 또. 근데 5,000 전입했다 그랬잖아. 5,000. 얘부터 전입하니까 자 5천만 원 중에서 이게 5천만 원 중에서 얘 3천 전입, 얘 2천 전입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합병 차익을 일부에 잘못 전입하면은 아래 금액부터 먼저 전입한 것으로 약속했어요. 3천 중에 여기가 3천, 여기가 2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의제가 합병법인의 주주거든요. 이제 합병법인의 주주의 실무중 하시오가 물음이었던 거야. 흥분해서 2천 구하면 안 되는 게 지분율이 있었어. 이런 디테일이 갖춰야 된다. 여기 아까 지분율 10%니까 2천만 원에 10%만 의제가 받겠죠. 그래서 200만 원인 거야. 저 10% 근거도 막 물어보더라고. 내가 써놨구나. 그래서 근데 답이 왜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서 막 이런다고 갑자기. 유일한 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 중에 한 명인 의제를 물어봤으니까 얘의 지분인 10%만큼만 받는 거죠. 자, 당연히 수입에다가 입금밀산입해서 지분율 20% 미만이면은 30% 입금밀산율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 자연스럽게 모두 있어서 무차익 기업이다. 이게 지급이자 자료에 있으면 다시 지급이자 고려해야 되잖아. 그런 거는 좀 고려하지 않게끔 무차익 기업 가정하면서 그냥 배당액의 30% 60만 원은 입금밀산입 기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참고로 알겠죠? 요거는 의제배당 입금산 200 유보죠. 이것도 보유기간 중에 입금된 거 자산지가 유보. 수입배당 입금밀산이 이중과세 방지약에서 입금밀산이 기타. 합병 차이 좀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항목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큰 틀만 알고 앞에 일단 의제배당 기본 틀 알고요. 그죠? 기본 틀 알고 거기에 그냥 합병 차익이라는 지식만 추가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주제야. 사실 이거. 올해 기출도 풀어보세요. 그 올해 기출도 이제 할만할 거야. 외우고 나면은 할만할 거야.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 세계관이 소득세도 다 준용하는 거야. 저 주주가 개인이면은 해당 소득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주제야 이게 이제는. 그죠? 합병차 일단 떡하니 된 이상 앞으로 대세 타서 소득세에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럼 또 절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세부가 다르지가 아니라 다 준용하는 개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마스터 하셨고요. 요약서는 그래서 이제 쉬울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서 여러분들 예제 풀어보시고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은.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